아무래도 몸에 잉크를 집어넣어서 평생 남기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시술 하실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지킴이 이상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신을 제거하려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과거와 달리 많은 분들이 문신을 패션의 하나로 본다든가 또는 개성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는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문신을 했다가 그 이후에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필요에 의해서 문신을 지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바닥에 볼펜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문신이 되지는 않죠. 문신이라는 것은 피부 속에 잉크를 집어넣은 것, 그게 문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은 피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그 세포들이 그 이물질을 잡아먹고 이동시키는데, 문신의 잉크는 입자가 대단히 크고 많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그것을 다 제거를 못하고 피부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잉크가 피부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파내든지 그림 자체를 피부를 잘라내고 꼬매든지 아니면은 박피 레이저를 이용해서 문신을 벗겨내든지 강산을 이용해서 피부에다 뿌려버리면 피부가 부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흉터가 심하게 남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하게 된 이후로는 그런 방법들은 쓰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세포 단위에서 보면은 큰 바위돌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면역세포가 처리를 못하는 거죠. 잉크를 타겟으로 레이저가 쏘아지면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잉크 조각들이 더 잘게 부셔지는 거죠. 면역체계가 데리고 이동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레이저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활용된 것이 최근까지도 쓰여왔던 나노초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코초 레이저가 등장하게 된 거죠. 나노초는 10억분의 1초의 레이저 빛이 쏘아지는 거고요. 피코초는 무려 1조분의 1초의 레이저 빛이 광선이 쏘여지는 겁니다. 10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큰 바위돌이 있으면 나노초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 조약돌들로 바뀌게 된다면 피코초는 모래가루처럼 부스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잉크를 면역세포가 이동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잉크가 보통 한 가지 색깔을 쓰지 않고 그냥 검은색 한 가지 색깔의 문신보다는 잉크를 섞어서 하는 문신이 많죠. 또 검은색이라도 검은색 잉크가 아니고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검은색을 내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피코초 레이저만으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신 제거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고 복잡화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문신은 532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또 반면에 검은색은 1064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보라색이나 오렌지색에 쓰이는 그 파장이 좀 더 다를 거고요. 또 푸른색에 쓰이는 파장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린 색깔이라든가 청록색 같은 경우가 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통해 레이저들을 쓰면은 바로 그 부분이 잘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694 나노미터의 루비 레이저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루비 레이저는 기존의 레이저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색상까지도 종합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색깔의 그 복잡도나 혼합도에 따라서 레이저의 선택을 조금씩 달리 해야 좀 더 좋은 결과로 잉크들을 제거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색상이 같이 있는 컬러 문신의 경우에는 리얼 루비 레이저를 꼭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코초 레이저와 리얼 루비 레이저를 적절한 컬러에 맞게 쓰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하면 그 잉크들이 잘게 부셔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피부에는 하얀색의 버블들이 발생합니다. 레이저를 하면은 흰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이런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표면에도 생기고 피부 속에도 생깁니다. 공사장에서 바위를 부수면 퍼가 되면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죠. 그때는 시야가 다 가리게 됩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크를 터뜨리면 그것들이 하얀 버블의 형태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레이저가 침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얀 버블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 버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R20 기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공사장에 자욱하게 있던 먼지들이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레이저를 한다. 20분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레이저를 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특수 용액을 이용해서 버블이 빨리 없어지고 바로 이어서 레이저의 연속 조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R0라고도 하는 그런 치료법들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흰색의 버블은 그 피부 표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의 진피층 깊은 곳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수 용액을 이용해서 그 버블이 사라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쇼크웨이브, 즉 충격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 진피에 또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표피는 특수 용액을 통해서, 진피는 충격파를 통해서 표피와 진피의 버블들을 제거하게 됨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2개월 간격으로 수십 차례의 치료를 해야 됐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 번에 여러 번의 레이저 조사를 가능하게 한 거죠. 치료 간격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문신 제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막상 통증 때문에 아플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이저가 빛 에너지거든요. 이것이 잉크에 가서 탁 레이저 치면은 잉크가 퍽 터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잉크 입자가 사방으로 분산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죠. 문신 레이저 제거는 한 번 해서 끝나는 시술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통증에 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불편하지 않게 국소 마취도 하고 에어쿨링을 통해서 피부를 차갑게 좀 얼려주고 진정 마취를 통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